안녕하세요. 노무현재단 이사 황희도입니다. 전우용 교수님 그리고 시민의 눈과 민주시민 역사교육 콘텐츠를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시민의 눈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민의 눈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확립,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의 눈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기간 동안 시민들의 자발적인 선거 감시 활동부터 본격 시작했습니다. 영화 더 플랜을 통해 18대 대선 때 사용된 전자개표기에 오작동과 부정선거의 위험성을 알렸고, 이외로도 대선, 총선, 지선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영선거를 위한 투개표 참관인 활동, 그리고 사전투표함 지킴이 활동, 민주주의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된 사업으로는 민주주의 제도 연구, 캠페인 활동, 민주시민 교육,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선거법 연구 및 개정, 투표함 지킴이 활동 및 교육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첫 주제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조언을 구하고 싶은데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가?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민주주의와 공부를 하고 활동하면서 느낀 민주주의가 되게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끝없는 과정을 거치고 되게 시끄러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점에서 과연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거기서 민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교수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개념을 정리하는 게 좀 중요하긴 하죠. 이제 좀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를 덜어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로나 연산군 같은 폭군이 있을 때 그 폭군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 사람이 고생을 하고 뭐 죽고 그러는데 왜 힘을 합쳐서 그 하나를 못 없앴지? 과거에. 옛날에. 예. 그런 의문 가져본 적 없어요. 우리가 많죠. 역사상 보면은 그렇게 일반 백성들이 봉기해서 군주 목을 친 경우는 프랑스 혁명이 최초예요. 자기들끼리 무슨 뭐 외적의 침략으로 이제 뭐 싸우다가 죽거나 내부의 군사 반란으로 이렇게 죽거나 하는 경우는 있어도 백성들이 봉기해서 군주를 물리친 사례는 18세기 말에 가서 처음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이 정치 생활이라고 하는 걸 한 지가 3000년이 넘었는데 네. 왜 그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그런 좀 못된 아주 포악한 군주의 통치조차도 불만 없이 받아들였을까? 불만이 있어도 저항하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냥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못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생각, 신념이 그런 거였어요. 오래된 신념은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데 논어에서 2000년 전에 공자 제자들이 공자에게 물어요. 정치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딱 한 글자로 얘기해요. 정치란 바로잡는 것이다. 근데 바로잡는 것이 과연 뭐냐? 뭘 바로잡는다는 거냐? 세상에 우리는 바로잡을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죠. 네. 근데 바로잡는 게 뭐냐에 대해서 저마다 생각이 달라요.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늘은 완벽한 질서와 조화,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별자리들이 네. 그렇게 움직이면서도 한 별이 다른 별의 위치를 침범하지 않고 조화로워요. 어느 별이 어느 별을 파괴하지도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면서도 완벽한 질서와 조화를 갖추고 있으니까 저게 이상향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게 코스모스예요. 근데 반면에 지상을 보면 뭐 지진도 나고 해일도 나고 화산도 폭발하고 미시적으로 보자면 힘센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고 온갖 불의, 부조리 또는 이제 혼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케이오스인 거예요. 코스모스와 케이오스라고 하는 두 개의 세계가 각각 천상과 지상으로 구분해서 인식된 거죠. 바로잡는다는 것은 바로 이 혼란스러운 땅을 하늘의 질서, 완벽한 질서처럼 조화와 질서를 가진 공간처럼 땅을 하늘처럼 만드는 것이다. 지상천국론 비슷하죠? 그런 개념들을 옛날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옛날에 무슨 막 이데아 얘기 나오고. 그렇죠. 하늘의 혼란스러운 지상을 아주 질서와 조화가 제대로 좀 잡혀있는 천상처럼 만들려면 누가 이거를 담당해야 되느냐? 하늘에 있는 신이 담당해야죠. 근데 신이 직접 지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신의 아들들이, 신의 대리인들이 다스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늘의 아들 그래서 천자라고 불렀고, 그게 황제인 거죠. 그러니까 왕은 백성이 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지상에 구현하는 것이 정치이고, 하늘의 뜻을 지상에 구현하려면 하늘의 지명을 받은 자와 그의 후손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신념이었기 때문에 백성이 왕을 바꾼다 이런 생각을 못했던 거죠. 생각이 그렇게 중요해요. 굉장히 부당해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마치 군주를 물리치는 것은 신을 거역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 생각을. 그게 오랫동안 내려온 정치 생각 쪽 사고예요. 그런데 우린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영어로 뭐죠? 데모크라시. 예, 데모크라시. 이 번역이 잘 된 번역일까요? 주의라고 하기에는 좀 다른 거랑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캐피탈리즘, 내셔널리즘, 리버럴리즘, 뭐 인디비올리즘, 페미니즘, 뭐 소셜리즘, 커뮤니즘 이런 거 얘기할 때 이즘은 세계관이에요. 세계관을 이즘을 세계관으로 번역하고 그래서 그걸 주의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그 근대 무렵 중국에서 서양의 여러 단어들을 또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단어들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즘으로 끝나는 단어들을 주의로 번역했는데 이 데모크라시는 이즘으로 끝나는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번역 잘못했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잘못한 것 같아요. 내가 짐작하기로는. 왜냐하면 이건 주의가 아니에요. 원래는 이 데모크라시는 데모스는 이제 민중이란 뜻이었어요. 이거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네. 크라시는 통치, 정치라는 뜻이거든요. 민중 정치.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의에 따라서 번역을 하려면 민중 정치라 번역하는 것이 맞아요. 아니면 이 민중이라는 뜻은 또 다수자라는 의미도 있었는데 예, 그래서 다수지배 이렇게 번역을 하든가 네. 이걸 민주주의로 번역을 했던 거죠. 이건 이제 그리스의 데모스와 우리 한자의 민하고 사실은 같은 뜻인데 그것의 탄생 배경을 좀 봐야 이해가 돼요. 공자의 글에 공자의 말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도천승지고 큰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먼저 이제 믿음을 얻어야 하고 재물을 아껴 써야 하며 그리고 어떻게 나오냐면 인을 아끼고 민을 부리며 때를 맞춰야 한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인재를 아끼고 민을 부리며 때를 맞춰야 한다. 인과 민이라는 두 글자가 한 문장에 같이 나오는 거는 이제 논어에서 이게 거의 유일할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인과 민이라는 두 글자를 얘기했냐면 우리 좀 단어에서 보면 중국의 국화는 중화인민공화국,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네. 그 일본이든 한자 문화권에서 일반적으로 인민을 people의 번역으로 써요. 근데 인이면 인이고 민이면 민이지 인민을 왜 하나로 묶어서 두 개의 단어를 한 단어로 만들었느냐? 사실은 다른 범주의 사람들이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인은 뭐냐면 도시 안에 살면서 왕을 보필하는 전문가 집단을 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라든가 무슨 특별한 장인이라든가 지금 그렇죠. 네. 그리고 도시 밖에서 농업이나 기타 이제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생산자 대중이죠. 이들을 민이라고 그랬고 이들은 피지배층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민이라는 글자는 고대 한자에서 보자면 사람 눈에다가 상처를 낸 글자가 변한 그 상형 문자예요. 청동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신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는 지역을 침략해 들어왔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고 농민이 다수니까 이들이 반항할 수 없도록 한쪽 눈을 멀게 했다고 그래요. 고대 중국에서. 그래서 민이라는 글자는 한쪽 눈이 먼 사람이란 뜻이고 피지배층이라는 사람이기도 해요. 못 배운 사람, 무식한 사람 이런 뜻이기도 하죠. 근데 수적으로는 다수죠. 네. 고대 그리스에서 이른바 아테네의 민주주의도 페르시아의 침략이나 다른 도시 국가의 침략에 대비해서 도시 안에 사는 귀족들만으로는 그들의 맞서 싸울 수가 없으니까 이 농민들의 힘을 동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어느 정도 정치적 권리를 줄 수밖에 없다. 이래서 만들어진 거였단 말이에요. 민은 그런 거였어요. 민은 천한 사람. 지금도 말이 그래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 직업을 얘기할 때는 무슨 정치인, 상인, 군인, 문화예술인, 언론인 이렇게 붙여주죠. 네. 그 도시 밖에 살면 농민, 어민 그래요.
옛날엔 농민, 어민이 도시인보다 훨씬 많았죠. 90% 정도 이상이 민이었으니까. 민과 인은 그렇게 달라요. 이쪽이 지배층, 이쪽이 피지배층, 이쪽이 배운 사람, 이쪽이 못 배운 사람, 이쪽이 일 안 하고 사는 사람, 이쪽이 직접 생산자 대중, 이런 관계에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생각, 이런 신념들, 정치란 하늘이 하는 것이다.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네. 하늘이 대리인을 내세워서 하는 것이라는 생각. 그 다음에 이 정치가에게 발탁된 사람들이 도시 안에서 살면서 왕을 뽑히라니 이들이 인이고, 민은 도시 밖에서 그냥 노동이나 하는 무지랭이. 이런 고정관념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생각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 민주도의 무슨 정치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프랑스 혁명이 나고 한편으로는 또 한편은 그에 앞서서 미국에서 이른바 독립전쟁이 일어나고 미국이라고 하는 민주공화국이 건설되고, 이게 근대국가에서는 최초의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실체가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네. 자, 이 나라들, 이 나라의 정치 체제, 이 나라의 정치 이념들이 데모크라시라는 이름으로 이제 아시아 사람들한테, 한자문화 권 사람들한테 다가와요. 이걸 어떻게 번역할 거냐? 이 나라의 국가 원수를 뭐라고 불러야 되지? 라는 거였어요. 왕은 아니지. 네. 왕은 천지인을 잇는 사람이에요. 네. 왕이라는 글자가 그렇잖아. 그 왕보다 더 높은 게 황이고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하늘과 사람, 땅과 사람을 이어주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하늘이 내린 게 아니야. 백성들이 뽑았대잖아. 네. 이건 뭐라고 불러야 돼? 그래서 처음에 중국에서는 마땅한 이제 용어를 찾지를 못해서 그냥 프레지던트를 발음 나는 대로 썼어요. 백리세천덕이라고. 처음에. 처음에. 그래서 우리도 1882년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을 때 대조선국 대군주하고 미리견국 백리세천덕 사이에 맺은 조약이라고 이렇게 문서에 쓸 수밖에 없었어요. 이 백리세천덕으로 쓰던 것을 대통령으로 바꾼 건 일본이었고, 대통령이라는 명칭으로 번역한 것은 일본이었고, 또 중국은 총통이라는 명칭으로 번역을 했어요. 총통이나 대통령이라는 직함은 사실 한자문화권 내에서는 상당히 낮은 직함이에요. 왕, 전하, 예컨대 세자, 저하, 영의정, 하파, 그 다음에 무슨 뭐 판서, 각하 이 정도 되는, 그래서 대통령 밑에 각하라고 붙이는 것은 아주 낮춰 부르는 그런 정도였던 거죠. 뭐라고 부를 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이제 그 국가원수를 불러주면서 이 데모크라시를 민중 지배, 민중 정치라고 부르지 않고 민주주의라고 번역한 것은 일종의 철학이나 우주관, 세계관으로 형식적으로는 격상시켰는데 내용적으로는 격화시킨 거예요. 이런 식의 이제 이른바 정치관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하늘이 있는지를 모르고, 천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천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늘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무지몽매한 자들이 자기들끼리 대표를 뽑아서 정치를 맡기고 있으니 이 정치가 좋은 정치일 리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좋게 번역한 게 아니라 야자와 보는 단어로 번역한 거예요. 얼마나 한심하면, 얼마나 야만인이면 하늘의 도리가 뭔지를 몰라서 저런 정치를 하는가. 민주주의를 그렇게 낮게 취급한 거죠.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를 한다고 해서 미국을 우러러봤다든가,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고 해서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든가 했다든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착각인 거죠. 민주주의 좋게 안 봤어요. 처음에 이 말이 들어왔을 때에는. 그래서 뭐 고종이나 당시 집권층에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러이러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면 이런 오랑캐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랬다가 이제 막상 1882년에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고 미국에서 바로 푸트를 이제 주조선 공사로 보내고, 거기에 대한 답례로 조선의 뭐 정치적 유력자들 집안의 자제들을 보빙사라는 이름으로 미국에 보내요. 미국에 가죠. 한 달 정도 걸려서. 그리고 미국에 도착해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워싱턴까지 기차로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긴 여정의 여행을 하고 미국 곳곳을 돌아봐요. 그 충격은 대단했겠죠. 그 사람들은 처음 가서 거기서 전기불도 보고 기차도 타보고, 그죠? 당장 전기선도 타보고, 보는 거 하나하나가 신기하고 놀랍고 입이 쩍 벌어지는 일들이죠. 네. 아니, 이게 오랑캐 나라가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나라의 정치가 오랑캐라고 했는데 백성을 살리는데 더 도움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생각이 바뀌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도 당장 말을 못 해요. 우리나라가 왕국에서 민주주의 좋은 제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떡하겠어. 그럼 국가보안법 요즘으로 치면 위반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자기가 거기서 직접 보고 아이 좋은 제도겠다, 이거 괜찮은 제도겠다 생각을 했어도 그 얘기를 차마 못하는 거죠. 대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 나라는 이러다 보니까 저들 나라에서 이렇다 보니까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치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식견과 책임이 있더라, 의식이 있더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백성을 민주주의를 당장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할 생각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네. 하지만 백성들을 좀 이제 귀히 여겨야 된다. 너무 천하게 여겨왔다. 우리가 사람한테 붙일 때 귀인, 귀하신 분 이럴 때 네. 귀인이라고 써요. 예. 귀민이라고 들어봤어요? 귀인. 민자에게는 네. 귀자, 민에게는 귀자 안 붙여요. 음. 천자를 붙이죠. 천민. 그렇죠. 천민이라고 그러죠. 양민, 천민이 있을 뿐이지 귀민은 없어요. 민은 낮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늘 그렇게 그런 이제 의식 속에서 살아왔다가 이걸 좀 바꿔야겠다는 얘기가 처음 나온 게 1897년 독립협회 활동이 시작되면서부터였어요. 그때 윤치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민의 용례를 바꾸자는 처음 캠페인이 시작이에요. 그동안 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작 관인, 네. 관인은 이제 벼슬아치들이죠. 종이라는 뜻이어서 민이라는 글자가 관인의 옷과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사람. 일종의 종이지 뭐. 종과 같은 뜻이었는데 네. 이제부터 민을 좀 좋은 뜻으로 씁시다. 그래야 민의 처지가 나아질 것이고 나라도 개화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처음 해요. 1897년. 그게 1897년이에요. 민의 지위를 좀 높이자. 민이라는 말 자체의 용례를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독립협회 주도로 2차례 만민공동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민의 이른바 지위를 바꾸려는 극적인 좀 이벤트가 열려요. 첫 만민공동회 때 개막연설을 누가 하냐면 쌀가게, 싸전이라고 하죠. 싸전 상인 현덕호라는 사람이 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쌀가게 주인한테 개막연설을 시켰느냐 하면 사농공상 그래서 네. 상인을 가장 낮게 취급했거든. 일반 민 중에서도. 네. 사는 앞서 얘기했듯이 하늘의 뜻을 읽고 천리를 규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농은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땀을 뿌려서 거기서 곡식을 키워 모두를 먹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땅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공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자연 산물을 가져와서 자기 손으로 가공해서 다른 형태로 자태를 변환시키는 사람이죠. 나무로 의자를 만들든 가구를 만들든 아니면 뭐 집을 짓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람 손으로 뭘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농공이 각각 천지인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게 이 위계가 생겨요. 맨 밑바닥에 상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없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있어야 사농공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일을 하면서도 먹고 살 수가 있거든. 다 유무상통이라고 해서 없는 곳에 있는 것을 남는 것을 갖다 주고 서로 통하게 해주는 존재. 그래서 산업공상이라고 그랬어요. 제일 낮은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 사람한테 개막연설을 시키죠. 그 사람을 이제 민의 대표요 만민공동회에 문을 여는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린 만민공동회 너무나 이제 입에 익숙하니까 네. 옛날에도 서술연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전에 조선시대의 유생들이 연명상소를 올릴 때 그 상소를 뭐라고 그랬냐면 만인소라고 그랬어요. 만인소. 만민소라는 한글. 민은 상소 올릴 자격이 없어. 그래서 만인 뭐 이랬지 만민이라고 불리질 않았던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민이 이제 주체가 되는 그런 행사를 기획한 거고 만민이라는 이름을 씀으로써 만인이라고 하는 인과 민의 위계 차별의식을 없애려고 했던 거죠. 두 번째 만민공동회는 이제 9월 달에 열리는데 이건 굉장히 더 극적이었어요. 이 만민공동회는 이제 관민공동회라고 해서 네. 이 회의에 정부를 대표해서
의정부 참정 박정양이 참가를 해요. 요즘으로 치면 국무총리급이에요. 총리가 참가를 했어요. 네. 만민공동회 총리가 나온 것도 이제 놀라운 일인데, 그러게요. 근데 이 총리급이 되는 사람이 개방연설을 못 해요. 그 사람한테 개방연설을 맡긴 게 아니라 백정에게 맡겼어요. 백정 출신에게 개방연설을 맡겨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었었는데, 나는 대안의 백정으로 무지몰각 가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른다, 무식하다. 그래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가장 천한 사람에게 먼저 발언할 기회를 주는 것. 이것으로써 이제 민이라고 하는 개념의 이른바 위시변동, 그동안에 인민으로 나눠서 봤던 인간관의 극적인 변화를 드러낸 거죠. 선포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만민공동회는 이제 민 중심의 세계관, 민이 대표가 되는 세계관을 여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자, 그래도 민주주의를 얘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까지도. 당연하지. 뭐 전제군주국이니까 대한국은 만국이 공인하온 바 항만년 600년 전례하시고 항만년 계속하실 전제군주국이니라. 이게 1899년에 제정된 대한제국의 헌법, 대한국 국제의 첫 번째 제1조항이었거든요. 민주주의와 비슷한 얘기 또는 민의 정치적 참여를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반역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했고,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의 이제 문헌에 공식적으로 처음 실린 거는 1884년에 와서였어요.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랬다가 이제 을사늑약 당하고 고종이 쫓겨나고 순종이 허수아비의 황제 자리에 오르고, 네. 실제로 일본이 모든 정치 권력을 장악한 상황에서 나라를 되찾아야 되는데 이 나라를 왕조 국가로 되찾을 것이냐. 이게 당시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의 고민거리였죠. 자, 대표적으로 이런 거였어요.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외교권을 내놔라 이렇게 했을 때 고종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중요한 일은 나 혼자 결정할 수 없어. 널리 백성들의 의견을 물은 이후에야 결정할 수 있어. 시간 좀 끌겠다는 거죠. 결정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토 히로부미가 단박에 반박을 해요. 귀국은 전제 군주국이요. 귀하 혼자 결정하면 그뿐. 백성들의 의견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에요. 고종이 반박할 말이 없죠. 군주국은 그런 거예요. 귀는 전제 군주국이니까 당신 혼자 결정하면 그만이다. 자, 그거를 겪었을 때에 이제 이런 애국적 지식인들은 이렇게 군주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좀 약한 나라에서는 허약하구나. 백성들의 뜻이 성공하지 않으니까 군주 한 사람만 협박하면 나라를 빼앗을 수 있구나. 나라의 주권을 빼앗을 수 있구나. 자, 이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제 민주주의를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독립운동의 주축을 이루는데, 주력이 되는데, 그들이 만든 단체가 신민회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1907년에 만들어지는데, 자, 우리가 민이 중심이 되는 대상, 민이 이끄는 나라를, 민이 주도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걸 민주주의적 전망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지금처럼 민이라고 할게요. 그저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감옥에 넣으면 감옥에 넣는 대로 가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아무런 자율성도 주체성도 없이 그렇게 오직 피지배층으로 노동만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남아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서 무슨 좋은 세상이 되겠느냐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 발언권을 갖고 정치적 권리를 갖는다고 해서 무슨 좋은 세상이 되겠느냐. 그럼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민이 바뀌어야 된다. 그게 신민이에요. 새로운 민. 민이 새로워져야 세상이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얘기하려면 당연히 결합되어야 되는 것이 민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군주주의 시대는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연산군 같은 놈이 나오면 세상이 폭정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사람들이 고생해요. 반면에 세종 같은 군주가 나오면 이제 태평성대가 되는 거죠. 세상에 좋은 것들 많이 생기고.
민주주의라고. 그럼 이제 군주주의에서는 군주 개인의 성품과 자질이 좋은 정치, 나쁜 정치를 결정해요. 그럼 민주주의는 어떻게 써요? 민주주의란 말 만약에 쓴다면, 그런 체제를 만든다고 한다면, 네. 민의 평균적 수준이 정치를 결정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민의 수준이 낮으면, 네. 민의 평균적인 욕망이 연산군하고 비슷하면 연산군 정치가 되는 거고, 네. 민이 세종과 같은 정도의 의무감, 도덕률,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면 세종시대 정치가 펼쳐지는 거예요. 나태하거나 또는 무력하거나 이런 민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주주의를 한다고 해서 좋은 정치가 생기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민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신민회라고 한 거예요. 독립의지를 갖춘 민, 그다음에 지식을 갖춘 민, 세상 바라보는 식견을 갖춘 민으로, 그래서 한편으로는 학교 설립 교육 운동을 하고 한편으로는 독립군 양성 운동을 하고 그랬던 거죠. 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었어요. 민주주의가 이런 단어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렇게 얕잡아보다가 민주주의의 실체를 경험하고 나서 민주주의가 좋은 제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좋은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민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간 거죠. 네.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우리가 3.1운동이라는 거 다 알죠. 네. 황희도 씨한테 퀴즈 한번 낼게요. 3.1운동은 이렇게 김일독립선언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5등은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게 선언문 전부예요. 선언한 이유가 첫 번째가 차로서 세계 만방에 구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서 자손만대에 구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육케 하노라. 그 다음에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장하여 차를 선언함이며 2천만 땡땡의 성충을 합하여 차를 포명함이니, 땡땡이 들어갈 단어는 뭘까? 2천만 동포? 자, 2천만 민족, 동포, 결의, 결의.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뭐 외워서도 잊어버렸을 거예요. 2천만 민중의 성충을 합하여. 민중. 그때 민중이라는 단어를 써요. 2천만 인민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었는데 네. 굳이 동포니 민족인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2천만 민중의 성충을 합하여라고 써요. 이제 이 나라는, 이 독립선언은 몇몇 옛 왕족, 왕의 신하들, 무슨 지식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인데, 우리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가 2천만 민족도 아니고 2천만 민중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민주주의 선언이에요. 민주주의는 민중정치다. 일하는 자, 생산하는 자, 노동하는 자, 이런 자들의 정치다. 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이 정립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대한민국 전국 대표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선포하면서 임시의 헌장을 만들 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하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탄생, 형성까지의,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해할 때까지의 이 과정은 대략 이렇게 좀 보면 돼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해야죠. 네. 우리 3.1운동 때 민중의 이름으로 독립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이 민중의 나라를 만든다고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든 거였어요. 근데 그건 임시정부예요. 아직도 한반도 전체는 여전히 1945년까지 일본이 지배했어요. 그럼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에게 민주주의가 좋은 제도라고, 좋은 정치 이념이라고 가르쳤겠느냐? 일본이 지금 봐요. 자, 우리는 대한민국이에요. 네. 한자로 국호 이름 쓰는 나라를 보자고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네. 중화인민공화국이에요. 일본의 공식 국호는 일본 제국. 제국이라고 쓰면 안 되지. 그냥 일본국이에요. 일본국. 일본은 자국 국호에다가 무슨 민주주의 이런 건 못 써요. 안 써요. 왜? 천황이 있으니까. 지금도 그런데 그 시절 어쩌겠어. 천황을 현인신으로 모시던 나라의 시대. 민주주의를 좋은 제대로 가르칠 리가 없잖아요. 네. 미국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일본은 미국이나 영국을 귀신과 축생 같은 나라, 귀축미용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정치 제도는 만세 일개의 천황이 현인신으로서 다스리는 일본식 정치 제도가 좋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친일파들 또는 그 당시에
일본인들로부터 교육받았던 사람들은 그럼 그거 진실인 줄 알고 배웠을 거 아니에요. 네. 일부 좀 똑똑한 사람들은 몰래 네. 다른 좀 보지 말라는 책도 보고 음.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의 올바른 정치제도, 정치제재 이런 것들에 대한 식견을 가졌지만 그냥 뭐 시험 봐서 상급 학교에 진학하고 이러는 학생들한테 그런 거 배웠으면 뭐 하겠어. 일본이 가르치는 건 배우겠죠. 민주주의는 나쁜 제도야. 여전히.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해방을 맞았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가 두 가지 서로 다른 신념 체계 속에서 갈등하고 싸울 수밖에 없었죠. 하나는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만들어낸 민주주의적 가치예요. 네. 이제 이 나라는 왕의 나라도 아니고 귀족의 나라도 아니고 2천만 민중의 우리 모두의 나라다. 그리고 이 나라를 좋은 나라 만들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민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믿는 그런 하나의 독립운동사적 민주주의관. 네. 또 하나는 왕조 시대부터 일본 일제강점기 이르기까지 계속되어 왔던 지배층 중심의 생각. 민주주의는 나쁜 제도다. 좋은 정치란 여전히 하늘이 정하는 그런 정치다. 라고 하는 신민적, 노회적 세계관.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가운데 우리가 해방을 맞은 거죠. 대구 경북고등학교에서 먼저 시위가 일어났고 대전고에서 또 시위가 일어났고 그다음에 3월 달에 마산에서 시위가 일어났고 투표권에 있는 어른들은 뭐하고 부정선거 반대 시위를 왜 투표권도 없는 아이들이 했냐고 4.19 때 한성여중 2학년 진영숙이라는 학생이 시위하러 나갔다가 버스에서 총 맞아 죽어요. 우리가 아니면 민주주의를 못 지킵니다라고 그렇게 목숨 걸고 나가야 됐던 이유가 과연 뭘까? 공정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는 시민의 눈은 민주사회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목적 아래 교육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교육의 내용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민주시민의 역할이며 전우용 역사학자와 황희두님의 대담으로 구성되어 있고 편하신 시간 수강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민주시민임을 인증하는 수료증이 제공되며 시민의 눈에서 진행하는 참관인 배정 등 모든 활동에 우선 배정되는 특전을 드립니다.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